화산 폭발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 우리가 화산이 무서운 건 대충 알고 있죠. 근데 작년에 그 해저화산, 통가 해저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그게 전 세계 오존층의 절반을 날려버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거를 이제 처음 이 소식을 접했는데 이게 표현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절반을 날렸다기보다는 남극에서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오존 두께가 달라지는데 네. 이 이후에 오존층이 좀 많이 더 얇아졌다, 이런 결과를 보고한 것 같아요. 관측 결과하고 이 통가랑 비교를 해가지고 아마도 원인이 통가 화산 폭발일 것이다, 이런 정도. 화산 폭발이 오존층을 얇게 만드는데 영향은 주긴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게 좀 독특했던 게, 통가 화산은 제가 좀 굉장히 좀 인연이 깊은 게, 화산 폭발이 1월 15일 날 나고 4월 중순에 세계 최초로 여기 탐사를 했거든요. 통가 요쪽에 예. 세계 최초로. 그렇죠. 우리 과글보다 단독입니다. 세계 최초예요. 신문에 몇 번 나왔고요. 제가 지금 현재 논문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그 결과를. 아유, 잘 됐다. 잘 됐다. 전문가시네요. 네.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네. 1월 달에 폭발을 했고, 보통 네. 남극 시즌이 12월, 1월, 2월까지 남극 시즌이고 3월까지 하는데 3월에 대충 일이 마무리되면 한국으로 돌아오죠. 우리는 아라원이라는 배가 있으니까 네. 아라원이라는 배가 뉴질랜드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 통가가 화산 폭발한 지역이 딱 그 아라원이 한국에 돌아오는 경로에 있었어요. 뉴질랜드에 상국 오는. 예, 경로에 화산이 있다 보니까 워낙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탐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고, 이제 빨리 이제 연구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네. 빨리 탐사를 하자, 오는 길에. 그래가지고 제가 2달 동안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여기 탐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많이 자료를 또 얻고,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저 화산이라고 하면 해저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고 거기에서 분출된 수많은 화산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물속에 이렇게 녹아버리는 그런 폭발이에요? 아니요, 이거는 독특했던 게 위로 굉장히 높이 솟구쳤거든요. 보통 대부분 화산들이 대륙권 정도에 머무르는데, 대륙권의 높이가 좀 지역별로 다르지만 뭐 10km, 20km 된다 보면 이 화산은 거의 한 40몇 킬로까지 뚫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성층권까지 올라가가지고. 물속에서 터졌는데? 그렇죠. 엄청 높이 올라간 거죠. 위성으로 다 보일 정도로. 육지에서 터졌으면 진짜 어마어마했겠네요? 근데 그러진 않았어요. 아마 원인이 아마 해저 화산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층권까지 갔는데 대부분 화산들이 성층권을 안 가니까 폭과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는데, 얘가 이제 최초로 성층권에 뚫고 들어간 화산이다 보니까. 성층권까지 화산 먼지 같은 게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 논문을 찾아 읽어보니까 아마도 성층권에 올라간 SO2가 그 오존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네. 남극에 있는 그 오존층을 얇게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인과관계 지금 완전히 입증된 건 아니지만 SO2가 오존을 파괴하는데 좀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 정도 추정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뭐 논문으로 제가 보기엔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나온 걸로 봐서 네. 아마 굉장히 타당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 자체가 굉장히 컸던 모양이군요. 이렇게 저 성층권까지 막 올라갔다는 거는. 그렇죠. 그 이전까지 이제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필리핀 화산이 가장 센 화산이라고 이제 20세기 이후에 됐었는데, 적어도 이 올라간 높이라든지 그런 거를 봐서는 통가가 이제 그 기록 깼다고 보고 있고요. 여러 가지 탐사를 해서 결과를 보고 지금 결과를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흥미로운 거 좀 미리 공개 좀 해주세요. 이제 공개를 하나 해드리면, 가보니까 이게 보통 한 20km 정도 직경이 되는 화산이거든요. 직경 20km예요? 어마어마하게 크네. 가서 이제 왜 이렇게 강력하게 폭발했을까, 이제 이런 질문을 갖고 갔는데, 처음에 사람이 생각했던 것들이 아마 한 귀퉁이가 무너지면서 압력이 약화돼서 폭발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이 있었는데, 저희가 가보니까 화산 주변이 전혀 변하지 않고 딱 살아있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바다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니요, 원래 바다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탐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내부가 원래 100m에서 200m 정도 수심이었거든요. 바닥이 800m까지 파졌더라고요. 어디 갔어요, 걔네들? 거네요. 다 위로 날아간 거죠. 한 몇백 미터가 다 날아간 거예요? 날아갔다기보다는 안에 있는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가라앉아가지고 붕괴가 된 거죠. 칼데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칼데라 배웠는데, 나 칼데라 배웠는데. 백두산 천지가 칼데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화산이 이렇게 딱 폭발하면 그 가운데 이렇게 움푹 파진대. 그게 칼데라예요. 네. 그 해저 화산 폭발이 규모가 큰 거는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다? 폭발의 강도를 이야기하자면, 그 물하고 마그마가 만났을 때 이제 가장 강력한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아, 그게 물이 기화하면서 압력이. 네. 왜 그러냐면 그 물의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뜨거운 온도가 가해지면 어마어마하게 팽창한단 말이에요. 기름에 뭐 튀길 때 물 들어가면 빵빵 소리 난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좀 활약을 좀 하시는데요. 그 물과 반응하면서 훨씬 더 폭발이 세졌죠? 그렇죠. 예. 소금도 많이 튀었죠, 그지? 그럼요. 소금도 많이 텄죠. 네, 소금 많이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저희들 전염을 관찰해 보니까 소금기들이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 진짜요? 근데 작년에 폭발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소식을 많이 못 접했지? 저 신문에도 봤었어요. 사진 찍은 게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섬처럼 보였던 게 사라진 사진. 위성 사진 같은 거? 네.
원래 섬이 있었는데 사라졌어요. 아, 그래요? 무섭구나, 무서워. 그 뉴질랜드 같은 데 조금 낙진 같은 거 피해가 좀 있었나요? 뉴질랜드 피해가 있었죠. 뉴질랜드까지 날아가지 않았고요. 범위를 보니까 뭐 통가하고 바다에 대부분 다 떨어졌고 통가 자체는 많이 떨어졌죠. 근데 더 큰 피해는 그것 때문에 그 해일이 발생했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해일이 발생한 그게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페루까지 연결됐더라고요. 뉴질랜드 근처인데 예. 페루는 다른 거 아니었을까요 혹시? 페루까지 갔다고요? 그게 다 이제 사람들이 모델링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20km밖에 안 되는 화산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태평양 전체를 울린 거죠. 일본 같은데 괜찮았어요? 일본도 당연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다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강력한 그 압력을 대기에 가해가지고 대기의 그 파동이 전 지구를 돌아가지고 뭐 유럽에서까지 다 관측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층까지 올라간 건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탐사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아, 세계 최초입니다. 마침 거기 지나가던 길에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 이제 막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뉴질랜드가 저희보다 이틀 후에 왔어요. 제일 빨리 온 데도 이틀 후입니다. 근데 그 실제로 전체 지구의 면적을 보면 그 중에 70%가 이제 바다니까 당연히 바다 쪽에가 더 화산 폭발이 자주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모르지만. 화산 폭발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을 약간 바꿔야 되는데 우리 화산은 뭐 통과같이 뭐 세게 폭발하거나 뭐 후지산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화산이라는 건 정말 아주 일상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구에서. 예, 그러니까 바다 전체가 다 화산이에요. 응? 바다가 다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아니죠. 바다 전체가 다 화산으로 보시면 되고 대륙도 원래는 화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다 아래는 지각이라는 것 자체가 해령이라는 이제 바다 산맥이 있거든요. 아, 해령이. 화산 폭발 세게 폭발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거의 한 70, 80%의 화산은 아주 조용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해져서 조용히 폭발은 아니고 마그마가 올라오고 있는 이렇게 거죠. 올라서 그냥 푸시 이렇게 가고. 예, 시끄러운 애들이 우리 주먹을 끄는 거죠. 지금도 계속 바다 아래에서는 화산 활동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건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럼 그렇게 폭발 한번 나면 물고기들도 엄청 놀라겠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놀라기도 하고 근데 금방 적응해서 다시 오더라고요. 아유, 우리 붕어들. 물고기. 예, 우리 그 김범준 교수님 협찬입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교수님. 이 물고기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통과의 근처에. 뭐 상어들이 막 몰려오고 이랬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상어들이요? 향도 왜요? 물고기들이 막 때로 움직이니까 그거 먹으러 오지 않았을까요? 물고기들이. 뭔가 징후를 먼저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전조가 계속 있었거든요. 아, 통과화산에 전조가 있었어요? 강력하게 폭발하기 전에 이미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고요. 통과에 그 길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폭발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배를 타고 가서 계속 영상도 찍고 했더라고요. 만약에 이제 마침 그때 딱 그 배 지나갔으면 그 배는 이제 큰일 날 뻔했네, 그죠? 그렇죠. 만약에 혹시라도 아주 재수 없지만 지나가다가 화산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하여튼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얕게 터지고 있고 좀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우리 관심을 갖도록 크게 터진 애들이 있는 거고 화산 근처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일궈나가는 그런 작은 물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화산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있을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화산이 있는 곳은 올라와 있는 데니까 보통 거기에 어장이나 이런 거 상승되는 걸 보면 먹을 게 많이 있거든요. 화산 근처에? 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저산이라고 해야 되겠죠. 해저산? 아무래도 거기 뭔가 그 안식처가 있으니까 네. 광합성하는 것도 거기 막 쌓이기도 하고 하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어장이 많이 형성돼 있어서 그 주변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죠 보통. 그럼 가셨을 때 이틀 후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산 폭발 이후? 2달 정도 후에 두 간 달을? 거죠. 예. 아. 근데 가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돌아와 있더라고요. 혹시 갔는데 이렇게 물이 보글보글 여전히 끓고 있다든지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그러지는 않았고요. 근데 지진은 계속 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 기포 같은 건 좀 올라오겠군요. 저희는 못 찾았는데 다른 팀에 가서 그런 걸 찾았다고 저희한테 알려주긴 했어요. 아니 제일 먼저 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었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탐사선이 가면서 그 아래 화산에서 지진 활동이 있다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측정해요? 그냥 느껴졌죠, 그냥. 그 정도예요? 느껴진다고요? 그때 지나가는데 배가 꺼강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요? 와, 그 그게 정도예요? 느껴질 정도로군요. 보니까 그 위에 있는 돌덩어리가 떨어졌더라고요. 누가 이제 사진을 딱 찍었는데 그 떨어지기 전에 근데 지진이 딱 난 다음에 가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찍어가지고 화산이 제일 많은 지역이 물론 이제 전 세계 다 있겠습니다만 그 남극이란 얘기도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제일 많은 데는 바다죠. 바다가 뭐 바다 전체가 다 화산이니까. 근데 대륙으로 따졌을 때 밀도를 봐야 되니까 남극이 제일 많은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극이 재밌는 게 보통 동남극하고 서남극으로 나누거든요. 동남극하고 서남극. 예, 그 양쪽이 모든 게 달라요. 재밌게도. 동남극 같은 경우는 비교적 두꺼운 빙상이 아직 살아있고 동쪽과 서쪽이 이렇게 달라요. 예, 그러니까 서쪽 같은 경우가 이제 막 요즘 막 빙붕이 붕괴되고 빙하가 녹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서쪽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이제 사람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아래는 맨틀이 더 뜨거워요, 거기가. 그리고 아마 그 관련해가지고 화산 활동도 많이 있을 거라고 수축을 하고 있어요. 소수 생각이긴 하지만 이거 인류가 하기 전에 그 화산 때문에 녹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구 온난화 전에
화산 때문에 녹을 수도 있다고?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 조건 자체가 다르고 그 아래 화산이 많은 건 사실이고 처음에 재밌는 게 그 남극 내륙해로 들어갔던 게 이제 19세기에 영국 배들이 거의 들어갔었거든요. 그때 가서 자기들이 남극 내에 들어가 보니까 화산이 폭발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에도 예, 에러바스 화산이라고 지금도 계속 활화산이에요. 지금도 예, 살아있어요? 지금 계속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화산이 반겨졌던 거죠. 처음에 들어가 보니까. 남극과 화산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온천 같은 건 없어요? 온천도 주변에 있겠죠. 근데 뭐 추워가지고 온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추운 데가 좋은데. 일본 그 홋카이도 뭐 이런데 이렇게 막 온천 하면서 머리 이렇게 눈 맞고 머리 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좀 가능. 제 얘기는 하여튼 굉장히 관심 없어요. 우리 박사님은 제 얘기는 아니, 관심이 많습니다. 예.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어떤 얘기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맞춰서 해드릴게요. 김범진 교수님은 제 얘기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훈배님도 제가 뭐 물어보면 아우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이런 거 많이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주머니 좀 솔직해지세요. 얘기만 하면 다 좋은 질문이래. 아, 근데 그 비판이 많아요. 근데 진짜 아, 반성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좋은 질문 아닐 때는 그냥 적당한 질문이군요. 이 정도 하시면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제 질문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중에 댓글 보고 깨달았네. 그럼 남극에서는 그러면 용암이 이렇게 흐르면 우리나라나 다른 데서 흐르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식죠? 눈이 많이 오고 기온이 추우니까. 아무래도 뭐 마그마하고 얼음하고 작용을 하니까 아주 독특한 뭔가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여러 가지 연구가 방향이 다르거든요. 바다에서 폭발할 경우에 이거는 물하고 마그마랑 반응하는 스타일, 빙하랑 반응하는 스타일은 아마 아이슬란드 같은 데는 아마 그런 연구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남극에서도 아마 폭발을 한다면 비슷한 그런 것들이 관찰이 되겠죠. 빨리 식을수록 구멍이 뻥뻥 뚫리지 않습니까? 덜 뚫릴 거예요. 그 기포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바로 바깥이 굳어버리면 잡혀 있으니까 그 구멍이 뚫리는 건 이제 기체가 빠져나가니까 생기는 건데 빠져나가지 못하고 딱 잡혀버리니까 그 마그마가 식는 속도는 그 돌멩이 구멍보다 돌멩이 광물 입자 크기에 영향을 아마 줄 것 같은데. 마그마가 식는 속도가? 네네네. 근데 마그마 대체로 다 전 세계 마그마 비슷비슷한 성분들 아니에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바다에서 굳는 건지 대륙에서 굳는 건지 아니면 땅 속에서 굳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온도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영향을 줄 겁니다. 실제로 그 화산할 때 제일 연구하기 좋은 대상이 바다에서 바로 식은 용암이라고 해요. 용암. 왜냐면은 보통 천천히 식으면 쟤도 다 빨리 이제 성분이 변하는데 빨리 식으니까 걔네들이 딱 잡혀 있는 거죠. 유리질 상태에 딱 있으니까 유리질 상태에 있으면 걔가 이제 마그마의 조성을 많이 보존하고 네네네.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연구를 하죠. 아니 근데 같은 용암인데 어떤 친구들은 저 제주도 현무암처럼 시커매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하얗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제 질문 끝났는데요? 네. 그거 이제 그 아주 진짜 좋은 질문입니다. 진짜 좋은 질문이고, 그러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멘틀에서 바로 올라온 그런 화산이거든요. 원래 멘틀하고 같이 있었던 애니까 그 멘틀하고 평형을 이뤘던 그런 거 현무암이라고 하고 달도 현무암입니다. 달도 현무암이고 하얀 돌들은 현무암질 돌이 다시 한번 녹은 거예요. 성분이 다르죠. 아, 걔네들이 다시 녹았던 애들이 그렇죠. 아까 깊은 데서 다시 한번 어떤 열에 의해서 다시 녹아서 만들어져가지고 계통이 다른 돌이 된 거죠. 조성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현무암 같은 경우는 마그네슘이나 철 이런 성분이 많고 그러니까 어두운 색을 띠고 칼슘도 물론 많지만 화강암 그런 것들은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나트륨 이런 것들이 많죠. 칼슘 이런 것들이. 제주도 현무암은 폭발하자마자 바로 바다 떨어져서 식은 애들 이런 애들인 거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한번 다시 깊은 곳에서 뭐 높은 압력과 높은 온도에 다시 녹았다가 다시 천천히 굳은 애들이 화강암 같은 친구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돌인 거예요. 정말 이해가 빠르시네요. 아주 정확하게 정리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걔네들을 우린 꺼내다가 다시 이렇게 막 대리석 만들어 갖고 비싸게 팔고 대리석은 또 다른 종류죠. 대리석은 바다 아래 쌓였던 플랑크톤의 잔해들이 대리석이 그거예요? 네. 대리석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대리석이라는 거는 플랑크톤이 굳어져서 된 어떤 그 암석들이 다시 한번 열을 받아가지고 네. 굳어진 거예요. 어쨌든 원재료는 원재료는 플랑크톤인 거. 화산은 우주에도 많죠? 그쵸. 우주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좀 재밌는 화산을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지구엔 없는 거죠? 지구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소행성이나 명왕성 같은 일부 천체에서 볼 수 있는 화산인데요. 얼음 화산입니다. 근데 왜 화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처럼 산에서 얼음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얼음이 나와요? 네, 마그마 대신 얼음이 나오거든요. 슬러시 같이. 아이, 약간 좀 우주 쪽은 이거 뭐 우리가 입증을 못 맞아, 하니까 믿어야 되나? 아니 관측이 되는 거예요. 에이 별도 잘 안 보이는데 그 화산에 얼음 나오는 거 어떻게 관측을 해요? 아니 뭐 명왕성이나 소행성 같은 건 우리가 탐사 로봇이 근처를 가서 다 탐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거죠. 근데 화산에서 얼음이 펑펑펑 나와요?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그 산의 면적이 넓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아 얼음이 계속 나오면서 산이 이렇게 넓어져요? 네,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얼음이 적당히 녹았으니까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그 천체 땅 속이 꽤 따뜻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뭐 예를 들면 방사성 붕괴를
생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행성이나 명왕성에 꽤 큰 멘틀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좋은 증거이기 때문에 많은 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얼음 화산 밑에 있는 마그마라고 하는 건 물이겠네? 아, 그렇죠. 재밌네요. 네네네. 하긴 우리는 얼음하고 물이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하지만 네. 사실은 겉부분이 얼음으로 둘러싸여 있고 안에서 뜨거운 물이 압력으로 분출하면서 네. 얼음이 되는 거야? 그 바깥으로 나오면서 얼어서 떨어지면 그렇게 만들어진 현무암을 우리는 얼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지질학에서는 그 재밌다. 얼음이 암석이에요. 그쵸. 다를 얼음이 게 없지. 암석의 일종이에요. 지질학에서요? 얼음이 암석이라고요? 네, 암석의 다를 일종이죠. 게 없죠. 교체 상태인데 그 결정질 구조를 갖고 있을 때 암석이라고 하거든요. 얼음이라는 건 정확하게 결정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물이라는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 와 재밌다. 그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면 예를 들어 코끼리가 꽝꽝 얼어갖고 땅 밑에 죽었어요. 그거 암석이에요? 아, 그건 암석이 아니죠. 암석은 결정 구조가 아니에요. 그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고체를 말하거든요. 아 규칙적으로 배열돼. 코끼리를 규칙적으로 배워. 그것도 유기물이죠. 유기물이. 그게 저건 유기물이니까 암석이라고 하죠. 그 얼음도 암석으로 이제 구분하신다는 거군요. 말씀하시는 거 이해하고 나니까 너무 당연하네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구성하는 원소만 다를 뿐이지 다른 거랑 다를 게 없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흙 같은 거로 이렇게 좀 돼 있어야 될 것 그 느낌이 같은 그쵸. 네, 네. 그런 걸로 돼 있을 거야 되는데 저는 아직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걔도 그러면 영어로는 뭐라고 합니까? 락이에요? 많이 쓰잖아요. 위스키 언더락스. 그러네. 그러네. 와. 아 거기서도 금방 아는. 그러네. 그러네. 이게 뭐 그 이유로 뭐 그건 이름인지 모르겠으나 여튼 뭐 그렇긴 하네요. 얼음도 여러분 암석이었습니다. 예.